이제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기억이 항상 행복한 기억만 남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근데 이게 여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님께서 하신 얘기가 아주 그냥 정말 지나가는 얘기를 하신 건데도 우리 마음에는 콕 하고 박힐 때가 있거든요. 왜 그래? 그 얘기를 네. 세대, 아. 화나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아이고, 또 시아버님께 저도 촉망받던 배우였거든요. 네. 아. 시부모님한테 아들 이용규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한 번은 이제 남편을 좀 살짝 꾸짖으신다고 꾸짖으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너는 국가대표 야구선수고 우리나라 1번 타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막 이렇게 혼을 내시는데 속으로 이거는 꾸짖는 게 아니라 칭찬이 아닌가.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늘 아버님, 어머님은 그러세요, 저한테. 용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그때부터 뛰어나게 야구를 잘해서 남들은 돈이 조금 많이 들었어도 우리는 조금 덜 들고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손 다치지 말라고 망치질, 칼 같은 거 잡으라고 안 시켰으니 애기 너도 집에서 남편 칼 같은 거 못 만지게 하고 망치질 이렇게 시키지 말고 그리고 마음이랑 이제 머리 같은 거 복잡하지 않게 집안에 좀 사소한 일 같은 거는 일일이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시면서 우스갯소리로 아들이 야구 선수니까 이제 좀 다칠 일이 많으니까 자기는 의사랑 결혼을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이제 아들이 내 아들이 의사랑 결혼했으면 며느리가 좋겠다. 의사였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저도 울컥하지. 나도 결혼할 때만 해도 드라마 다다닥 찍던 그래도 배우였고 유망주였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항공사 모델을 했기 때문에 우리 남편을 만났지만 결혼하고 항공사 모델 계약을 종료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유부녀가 이미지에 맞지도 않고 갑작스레 결혼했다는 이유로 저도 사실 포기한 것들이 참 많은데 아버님은 그런 거를 좀 몰라주시는구나 싶어서 좀 서운했어요. 그 남편이 그리고 1년에 이제 연말쯤 되면 연기자들 뭐 연기대상, 연예대상 받듯이 운동선수도 골든글러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상을 하는데 저랑 결혼하고 2번 정도를 수상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님이 저한테 애기 너도 참 수고했고 고생했다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참 칭찬받아 좋으면서도 이제 결혼하니까 아내로서 그다음에 엄마로서 말고는 내가 칭찬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잘 돌보고 남편을 잘 돌봐야지만 칭찬을 받는구나. 그래서 좀 작은 바람이 있다면 나 울면 안 되는데 나 울컥해.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아버님께서 부뚝뚝하세요. 그래서 방송 봤다는 얘기는 해주시고 뭐 고생했다고 일 갔다 오면 하시는데 한 번도 잘하더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말 해주셨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한다고 동치미 여기가 보통 이 센 데서 버티고 살아남고 저렇게 잘하는 게 시아버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아버님이 보통 때는 잘해주시다가도 며느리가 희한하게 그렇게 약간 슥 고치는 거에 의사 그것도 그냥 했을 거야. 아니야.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나도 아들 키우는 엄마 입장이지만 세상에 아무리 못난 내 아들도 며느리보다 다 잘났어요. 그렇다. 내 아들을 능가하는 며느리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를 딱 쳐봤는데 우리 남편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뭐 공부를 잘해서 반장만 했고 뭐하고 얘가 고생이 많아갖고 뭐 상처한 게 쟤는 쟤지 뭐 딴 쟤는 없다 이러는데 이혼한 나는 쟤야. 나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이 이렇게 이혼하고 애 있는 여자하고 결혼할 줄 몰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접 하셨어요. 그쵸, 하죠. 근데 주눅 들면 안 돼요. 우리 같은 미인을 얻는 남자는 진짜 그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같은 일 하니까. 우리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죠. 아니 근데 이용규 선수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 용규는 옛날에 뭐 이런 것도 안 시켰으니까 네가 하래. 근데 이용규 선수도 옆에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칭찬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 들리는 척을 하더라고요. 단 한 번도 자기 칭찬을 하는데 그만해. 그러거나 뭐
예. 그리고 이상하게 아버님은 남편 없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칭찬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잘하진 않았거든요. 외고가고 계세요. 성적 같은 것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내한테 저는 뭐 반장도 하고 반장도 못했어요, 사실은. 부반장 했는데 이걸 자꾸 정확하게 기억을 안 하시고 자꾸 왜곡되게 말하는데 거기서 제가 그 교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부반장이었어요. 5등 했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고개 끄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사실은 그게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그 아내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 해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미술 전공하고 상당히 이쁩니다. 비슷합니다. 상당히 이쁜데 우리 어머니는 뭐 그런 거 안 얘기해. 미술이나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할 법도 한데 다 까먹어버린 것 같아요. 뭘 전공했고 뭘 하는지. 근데 아들은 뭐 조금이라도 다 기억하고 몇 살 때 뭐 했는데 다 제가 틀려요. 조금씩 다 틀린데 다 제가 좋게 기억하고 있어요. 등급이 올라갔어. 반장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반에 1등 했다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수능 성적 더 좋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똑같지 않을까. 아니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달라서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제일 착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반장만 했고 회장했고 웅변대에 나가면 1등 했고 영어대에 나가면 1등 했고 비슷하네요. 저번에 네, 기억하는 대구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기억을 해요, 그냥. 네, 예. 다 칭찬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그랬다 그러면은 저는 딱 한마디 해요. 어머니 그런 아들이 절 택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딱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데 아무 여자나 선택했겠어요? 어머니. 저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너무 싫어해요. 지금도 나를 싫어해요. 우리 어머니. 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지금도 저를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멀리하세요. 왜냐면 말상대가 안 돼.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나랑은 대화가 안 돼. 미스 코리아 시어머니는 뭐라 그러세요? 시아버지. 아, 저희 어머님도 뭐 똑같아요. 뭐 이렇게 아들이 이제 더 이게 잘나 보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끔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어떤 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미스 코리아 누구 아니었어요? 뭐 그러면서 그냥 뭐 의례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아직도 예쁘네요. 뭐 아직 그대로네요.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집에 가셔서 꼭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 아범이 예전에 너 아범이 너무 예쁘게 생겨서 지나가면 안 보는 사람이 없었다. 갑자기 그러면서 아들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 아기 때 예뻤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는 어머님이 약간 샘도 나시는 것 같아요. 그치. 어디 지나가면서 저를 알아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 여자. 저희 엄마도 대놓고 칭찬은 안 해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은연중에 칭찬이 되는 어떤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건데, 저 이제 저도 이제 3남이녀 키우니까 지금 현재는 아들이 셋이니까 그 아들이 다 우리 엄마 보기에는 나 같은 거예요. 똑같아. 나 닮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애들이 혈액형이 다 달라요. 다양해요. 그러니까 모든 혈액형이 다 있어요. A형, AB형, O형, 뭐 B형 다 있는데 애들이 성향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애는 운동을 잘합니다. 그럼 그 애를 보고 항상 또 네 아빠 닮아가지고 운동 잘한다고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보태요. 그러니까 애기한테 하는 칭찬인데 이제 아이고 아빠 닮아가지고 운동 잘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그거 듣잖아요. 듣죠. 그게 또 둘째는 또 책을 잘 읽고 공부를 잘해요. 아이고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아빠 맞는 나 아빠 닮았네. 계속 그런 거예요. 셋째는 이제 미술을 잘해요. 저 그림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림을 잘 그렸었나?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엄마는 저도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귀여우시다. 저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집에 사니까 이제 손주들하고 트러블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큰애 태연이는 정확히 애엄마 성향을 닮았고 둘째 정연이는 저를 닮았고 셋째 규현이 딸은 할머니를 닮았는데 큰애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자신 안에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답답해 죽겠죠. 둘째 정연이는 뭐 똑같은 저랑 똑같으니까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막 아우 할머니 아우 막 할머니 내가 평생 지켜줄게 막 이러니까 아들 보듯이 그냥 대하는데 큰 놈은 큰 손주인데 큰 손주가 좀 살갑게 해야 되는데 야 태연아 와서 밥 먹어 이러면 싫은데요. 먹어 싫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딱 이러니까 그럼 이제 와서 저한테 흉을 보는 거예요.
새끼는 저거 그냥 아주 애미 닮아가지고 저거. 그런데 애미 닮아서 저거는 그냥 표현력도 없고 애교도 없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미가 싹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뒤가 달라져요. 어떻게? 저 새끼 저거 그냥 성격이 지 애미 닮아가지고 그냥 표현력도 없고 그러다가 애미가 싹 나오면 그런데 참 뚝심이 있어요. 애가 참 뚝심 있고. 뚝심 있고. 뭔 소리야? 날 엄마를 보고 있을까? 무슨 소리야? 이러면 저쪽에서 와이프가 이렇게 어머니 뭐 하세요? 이런 거 이렇게 쭉 냉장고 쪽으로 가. 그러면 어머니가 벌써 눈빛이 야, 어쩜 그렇게 잘 꺾으시냐. 근데 아들을 좋게 얘기하고 며느리 나쁘게 얘기하는 건 어머니 기본인데 저 아는 친구는 의사랑 결혼했는데 얘는 전문직 여성이니까 굳이 뭐 그렇게 감히 의사한테 시집아가 아니었어요. 얘 탄탄했는데. 그래서 혼수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거예요. 이 친구의 친정 집에서도 내 딸은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인데 데려가는 것만 이렇게 장하게 키웠는데 뭘 의사 사위 맞았다고 해서 뭐 어마무시한 뭐 의사도 아닌데 해줘라고 해서 아주 정말 딱 해갈 것만 했는데 30년이 지나신 상황에서도 시어머니가 아직도 네가 혼수를 해온 게 뭐 있니? 남들은 그때 다 밍크 해왔을 때 나는 흔한 여우털 목도리도 못 들러봤고. 그때 밍크였으면 다 각져가지고 지금 다 난리 났을 텐데. 그러니까 등등하니까 이게 너무 뼛속까지 사무쳐가지고 그리고 맨날 우리 아들이 그때 무슨 집 딸이 결혼을 하자 그랬는데 병원도 지어준다 그랬는데 얘가 지병원 못 지어갖고 아직까지 이렇게 월급쟁이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를 그냥 본인의 그냥 욕심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이 친구한테 너무너무 뼈저리게 있는 거라. 인격 문제. 그 시어머니가 서운한 말을 하면 며느리들은 진짜 이렇게 약간 뼈에 새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장윤정 마담님은 미국에 떨어져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는 이제 떨어져서 이제 한 10년을 살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머님을 이렇게 뵈면 좀 어려워요. 또 반대로 저희 어머님도 저를 굉장히 또 어려워하시고 어렵겠죠.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저희 남편이 혈압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저희 아버님도 혈압 때문에 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 같은 거 이제 해갖고 오시면 이제 꼭 이제 아들 거. 이제 이런 거를 해갖고 오시는데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제일 처음에 저희 그 한창 한국에서 그 녹그릇 그게 유행을 했었잖아요. 녹그릇? 네, 예. 그 녹그릇을 유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뭐 담아 먹으면 뭐 몸에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들 이제 걱정을 하셔갖고 이제 준비를 장만을 해갖고 오셨는데 네, 보통 뭐 아니 한국에 이제 저희 왔을 때 이제 살림 저희 났을 때 그랬는데 보니까는 왠지 그 왜 살 때 보면 그걸 쌍으로 이렇게 팔잖아요. 국그릇 2개, 뭐 이렇게 밥그릇 2개. 근데 딱 한 벌을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아들 것만? 그래서 아들 거 그거 딱 하나 하고 수저 한 벌을 딱 사갖고 너무 세팅 이상하겠는데 여기 다 하얀 그릇에 먹는데 남편만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거를 담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뭐 하다가 저도 그냥 몇 번은 담아주다가 결국은 다시 또 찬장 위에 올라가서 지금도 뭐 있어요. 근데 가끔 생각나면 담아줄까 하다가 또 약간 좀 서운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예, 아직도 찬장에 고이 이렇게 솔직히 그럴 때 좀 서운한 게 있죠. 있죠. 그게 시어머니의 심보라는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님은 시어머니는 심술이 있대잖아. 아니 근데 그런 뭐 나쁜 마음으로 그러신 것 같지는 않고 아니 나쁜 마음은 아닌데 물론 그래요. 그러니까 내 또래의 시어머니 말고 내 위에 어머니 때 그 시대의 시어머니들은 그랬어요. 네, 예를 들면 나도 그런 거를 당했으니까 우리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 안 오시는 거예요. 딱 한 번 하는데 아들 밥은 주발에다가 딱 밥을 푸시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 것도 같이 들어오니까 푸겠지 그랬더니 안 푸시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어머니 거는 밥을 안 푸시냐 그랬더니 아유 밥통에 있지 않냐고. 다 같이 먹는 밥통에서 따로 푸시질 않더래.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다음부터는 우리 집에 안 오셨어요. 근데 나도 몰랐거든 그걸.
어머니가 그 말을 한 다음부터는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동치미하면서 많이 배웠지만 이게 내 마음가짐 그리고 사실 이제 보통 일을 안 하는 주부들이 많잖아요. 그럼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란 존재가 우리 엄마처럼 똑같이 말해도 시어머니가 말하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저는 오죽했으면 예전에 제가 검은색 고무장갑을 약간 이제 좀 느낌 있는 고무장갑을 사고 싶어서 까만 색깔 고무장갑을 샀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지나가다가 얘는 무슨 고무장갑을 까만색을 사고 그러니? 이러셨어요. 근데 어머니 말투가 약간 뭐 하니? 뭐 약간 이런 말투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아니 이제 고무장갑까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사람이 마음이 내가 좀 일도 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가 좋아지니까 자격지심이 없어.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는 고무장갑을 검은색을 사고 그러면 어머니 요즘 패션이에요. 이렇게 하고 넘길 수 있었단 말을 그때는 가슴에 왜 이제 고무장갑까지 친구들 전화해서 어머니 이거 고무장갑 검은색 이것까지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간섭을 받고 이랬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요즘 며느리들이 그냥 마음가짐을 그냥 엄마가 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나을 걸 되게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는 막 불편해요. 오셔갖고 괜히 냉장고도 괜히 깨끗할지 봐야 되고 막 근데 오시고 나면 우리 시어머니 생각보다 그렇게 그런 거 없거든. 그러니까 참 이게 마음 문제고 내 문제인 거야 내 마음. 좋은 말을 했어. 네. 20년 전에 한의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녹용은 이제 부위가 분골, 상대, 중다리 4가지로 나누는데 분골이 제일 비싼 부위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 데리고 와서 아들은 분골 좋은 거 넣어주시고요. 며느리는 분골 안 넣어도 됩니다. 차라리 짓지 않는 게 나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며느리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데? 같이 데려와서. 그러니까 임신시키려고 녹용을 지으러 온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아들은 너무 일도 많이 하니까 분골 좋은 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며느리는 분골 빼도 됩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넣어줬지, 나. 똑같이 넣어줬는데 이렇게 시어머니가 면전에서 그렇게 아주 구체적인 차별을 해도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를 듣고 있는 남편이 난 그런 남편이랑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이 착해서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 아니 난처한 표정 말고 어떡해. 나중에 근데 돌아와서라도. 원래 효자라 또 말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 나는 근데 남편이 나빠 보이지 않고 참 불편하겠다만 생각이 됐어. 아니 난처하게 자기 혼자 분고를 먹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진짜 민망해요. 그러네.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도 있구나. 민망해. 얘기가 이제 참 인상 깊은 게 저희 엄마하고 아내는 엄청 자매처럼 정말 좋아요. 자매처럼? 네, 거의 뭐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저는 이 말이 참 공감이 되는 게 네, 그렇게 좋아도 가까우면 문제가 생기는 게 맞아요. 가까울수록 문제 생기는 그게 거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애들한테 너무 음식을 맛있게 해주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어서 그럼 눈에 띄는 게 엄마 눈에는 이제 조금 오래된 음식이나 네, 뭐 인스턴트나 이제 이런 게 그러면 아내는 우리 엄마의 그런 어떤 사랑의 행위인데 이제 아내는 거기서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요. 벌써 이제 두근두근두근하고 이제 맞아. 냉장고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근데 또 아니라 다를까 엄마는 또 그런 걸 다 청소를 하고 또 맛있게 요리를 또 해요. 음식도 맛있게 해서 애들 또 너무 잘 먹어 애들이 막. 지금까지 못 봤던 모습을 애들이 막 거신들린 것처럼 막 잘 먹어. 이 잘 먹는 모습도 우리 애기 엄마한테는 속상하지.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잘하려고 한 게 예, 아내한테는 부담이 되는 또 절대 그래서 부엌에 불편한. 여자가 둘 있으면 안 돼. 부엌에는 한 여자만 있어야 돼. 그러면 애기 엄마가 저한테 뒤에서 얘기를 해요, 저한테. 뭐라고? 나는 진짜 자기가 얘기 좀 잘했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오셔서 음식을 하신 게 너무 고마운 행위지만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그럼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또. 그러면 왜? 네가 얘기해! 이렇게 중재를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게 진리인 것 같아요, 정말.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아. 네, 정말. 제가 이제 그 종손 그 며느리예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제사를 이제 지내거든요. 진짜요?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일이 흔치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켓이나 이런 데 가서 제수용품을 산다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기도 사고 나물도 사고 뭐 이래가지고 다 장만을 해서 뭐 이렇게 하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친정 엄마하고 저희 아버님 제사하고 이틀 차이예요.
이제 저희 엄마 생신이 이틀 전이죠. 근데 저희 아버님 제사는 그 뒤인데. 근데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한숨을 딱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친정 엄마 생신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어떻게 뭐 이제 며느리니까 막 아버님 제사는 막 열심히 지내놓고는 친정 엄마 생신을 잊어버리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그제서야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핑계는 되죠. 엄마 나 알았는데 전화 드리려고 했는데 엄마 시차 때문에 뭐 이러다 저러다 보니까 엄마 전화 못 드렸어. 미안해 엄마. 이러면 저희 엄마 참 서운하실 법도 하잖아요. 매년 그렇게 잊어버리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근데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산 지냈어? 힘들지 않았어? 뭐 어떻게 잘 먹고 있니? 애들은 뭐 잘 있니? 뭐 이런 걱정. 오히려 이제 걱정을 저한테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심지어는 엄마 그 환갑 때인데도 제가 한번 잊어버렸었어요. 근데 그때도 너무 죄송하고 그런데도 엄마는 괜찮다고 너만 잘 살면 된다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부모예요. 세상 살면서 저는 워낙 기억을 잘 못하는 편이기도 해서 이렇게 좋았던 기억은 꼭 잘 가지고 있어야 되나 순간 또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기억은 꼭. 근데 또 다 기억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걸까? 아니면 진짜 과감하게 좀 팍 하고 망각하는 게 더 현명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안 좋은 거 부여잡고 있는 것보다는. 맞아요. 자, 그 얘기를 우리 금보라 마담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여보 죽는 순간까지 당신만 기억할게. 이게 뭐야? 왜 이러세요? 진짜 바뀌었어. 아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네.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제가 세상에 눈을 뜨고 좋았던 기억이 많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10대 때는 데뷔해갖고 정신없이 아무것도 몰라서 타이에 의해서 끌려다녔고 결혼이란 거를 했을 때도 내 삶보다는 상대방 삶에 이끌려서 내 인생을 살아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의보다는 타의에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포크를 들고 덤비면 나는 30창을 들고 덤벼야 돼요. 그래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여기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켜야 되니까.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애들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정말 살기 바빴고 치열하게 살았고. 근데 치열하게 산 게 조금 이제 가벼워질 때야. 어느 정도 이제 빚도 갚아가고 이제는 조금 내가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됐다고 할 때 우리 남편을 만난 거예요. 조금 이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딱 봤는데 어머 내가 전 세계 배우도 많이 봤잖아요. 영화제도 가서. 나 영화 배우라 영화제도 갔었어요. 근데 누가 뭘 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남자를 처음 본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스킨이 쫙 떼는데 어머 이런 남자가 있었구나. 진짜 눈이 뿅 갔어요. 아직도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해요. 사랑에 빠지셨네. 사랑에 빠졌어요, 첫눈에. 내가 첫눈에 빠져보긴 처음이에요. 누가 나한테나 많이 빠지고. 구연선녀까지. 너무 멀쩡하고 얘기하는데도 너무 인텔리한 거예요. 그로서부터는 제가 거칠고 억세고 막 드셌던 게 여보 이 소리도 한 번씩 하게 되고 소름 끼쳐. 이렇게 바뀌게 돼,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왜 웃으세요? 가짜다 이거지? 정말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날 이렇게 가는데 차 문을 이렇게 딱 잠그는데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식당에 들어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잠그면 삑 소리가 나는데 나 못 들었는데 여보? 잠근 거 아이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그때 가서 잠갔대요. 그래서 내가 그때 순간에 생각했던 게 우리 남편한테 그래서 여보 나중에 치매 걸리면은 참 사람이 나쁜 것만 기억한 게 된다더라. 근데 나는 당신의 좋은 것만 기억할 것 같아.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름다운 추억만이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더라. 근데 내가 걱정되는 건 당신이 나에 대해서 내가 당신 좋아하는 그 기억보다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어느 한 날 당신이 기억이 희미해지고 치매가 와서 내가 여보 내가 누구야? 여보 이 얘기가 막 눈물이 날 것 같아. 내가 누구야? 그러면 모르는데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보
내가 당신 마누라야 그러면은 우리 남편은 그렇거든. 내 마누라 죽었는데요. 어머, 옛날 기억만 하니까. 사별했을 때 그때까지만 생각하고 재혼한 거는 기억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응. 우리 남편이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내 마누라 꼭 기억하고 막 이러면 이러면 되는데. 전처 까먹었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 내도 그런 생각이 들어. 어떡해. 걱정되게 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억들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 오늘 뭐 먹고 싶어요? 그럼 육전 먹고 싶다면 어떻게든지 육전을 해요. 인터넷을 보든 뭐 하든. 그러면 맛이 있든 없든 사랑으로 먹어주니까. 근데 당신 나한테 와 이리 잘하노? 이래서 내가 여보 내가 잘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때 꼭 기억해. 그래 고맙대. 근데 쬐게 좀 무섭대. 너무 놀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근데 여보 봉투가 비었네. 어떻게 왜 또 마지막에 돈 얘기를. 봉투가 비었네. 그러니까 자기도 웃으면서 채워줬구만. 근데 그게 꼭 비워서 채워준다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 있잖아요. 내가 그런 마음을 일깨우게 해준 우리 남편한테 나는 그 기억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남편이 너무 싫은 짓 하면요. 방에 가서 나 혼자 좋았던 기억하고 나와서 다시 웃어요. 그 앞에서 인상 쓰기 싫어요. 이제는. 약간 무서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걸 우리 남편도 알아주고 이러니까 이게 나이 들어서 그래서 부부가 손잡는 이유가 꼭 사랑해서만이 아니고 넘어질까 봐. 나이 들면 다리 힘 빠지면 넘어질까 봐. 시청할 때 잡아주면 왜 이렇게 중심을 잡잖아요. 이런 기억을 줘서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우리 남편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죠. 지금 막 눈물 터졌어요, 막. 정말 그냥 왜 슬픈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이야기인데도 울컥울컥 중간에 진짜 뭔가 이렇게 뜨거운 게 올라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진실해. 정말 진실되게 진실해. 정말 잘 살고 있는 애야. 아니 근데 유하나 마담님은 지금 가장 어리고 지금 이런 거는 약간 더 나중을 생각하고 이러는데 왜 자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 그리고 이 기억에 대한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할아버지 뵈러 갔던 기억이 좀 나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컸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근데 전화가 왔어요. 곧 못 보게 되실 것 같다.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그 소리를 듣고 되게 덜컹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정말 그 몇 달 전에 본 거랑은 정말 수척해진 모습으로 물론 나이가 너무 많으시죠. 그리고 이제 뭐 혈소판 이런 게 없으셔갖고 이 링거 맞은 팔은 다 까맣게 변하시고 막 그래서 그냥 이 손녀인 입장으로서 우리 아기도 데려왔는데 나를 기억을 못 하시면 어떡하지? 그럼 내가 너무 늦게 왔다고 나를 너무 자책하거나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쉬지 않고 1시간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이니까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을 만큼 건강하셨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많은 기억들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면서도 진짜 이제 곧 헤어질 때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봐도 노트북이란 영화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 봐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아픈 기억이 곧 좋은 경험처럼 이렇게 좋은 배움이 되듯이 그냥 뭐든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망각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잊어버릴 게 너무 많은 게 고통스러운 게. 근데 지금 들어서는 기억이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아까 금보라 마담님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생각났어. 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저씨 안녕. 하지 마. 누군데요? 이러면 이거 골치 아프잖아. 너무 무섭잖아. 근데 저희 장모님이 지금 집을 못 찾으셔요. 나가셔가지고 집을 못 찾아서 뭐 막 이러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100세 장수 시대잖아요. 특히 남성보다 여성들이 치매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만에 하나 이 치매가 걸리면 이 기억이 상실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즘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오면 개 이름을 불러요. 사랑이 왔니? 우리 개한테는 또 아들 이름을 불러요. 하상이 이래. 여보, 걔 하상이가 아니라 걔는 개야, 사랑이야. 이제 막 헷갈리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하잖아요. 저 동갑이거든요.
있잖아, 당신 친구 그 해가지고 그 아파가지고 그 우리 그 하루 종일 생각해도 안 나는데 그 다음날 생각이 났어, 아침에. 그건 다행이다. 우리 아침에 6시 반에 와가지고 여보 그게 대상포진이야. 아니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전에는 망각이 축복이라는 생각보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니까 야 이거 기억 못해서 우리가 좋았던 기억 또 우리가 병이 되잖아요. 치매가 지금 가장 무서운 병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억이라는 게 금보라 씨도 얘기하고 서로 마지막 장면이 되면 나 기억 못하면 어떨까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이건 배우자건 치매를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이건 예행 연습이나 선행 학습이 될 게 전혀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10년 동안 치매를 하셨는데 처음에 치매 판정 받으시고 우리 엄마 이러다 길이라도 잃어버리시면 어떡하지? 잃어버리시더라고요. 제가 걱정은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상한 목걸이 하나 이제 전화번호 해갖고 우리 엄마 이러다가 대소변 못 가리시면 어떡하지? 막 걱정만 했는데 못 가리시더라고요. 그게 뭐 약으로 그럴 것도 아니고. 저희 어머님 맨 마지막에 저한테 딸하고 이름 불러준 게 아니라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옆에 있으니까. 당신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는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꼭 인경아 이름 안 불러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된다라는 게 엄마한테 마지막 기억이 난 좋은 사람이라는 거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배우자건 누구건 저도 너무 두렵죠. 우리 딸이 두려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외할머니도 치매 왔으니까 우리 엄마 치매 걸리면 어떡해? 근데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치매가 걸렸다고 내가 헷갈릴 때 네가 먼저 얘기해줘. 엄마가 왔다 갔다 했더니 엄마 지금인 것 같아. 엄마 약간 푼수 떨어져. 우리 지금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3, 4년 됐는데 계속 그걸 떠올리면 어머니는 너무나 싫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머니 그 얘기를 하면 계속 그걸 떠올리니까.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게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같이 살아있을 때는 기억이 정말 중요하지만 또 돌아가시면 일정 순간까지는 조금 잊어야 맞고. 그렇죠. 그래서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게 너무 그거를 못 잊으니까 우울증이 와서 제가 일부러 그 아버지 그 수첩 같은 것도 일부러 치워놨어요. 괜히 또 보실까 봐. 사진도 이제 뭐 방송 관련해서 아버지 사진 달라 하니까 또 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사진만 봐도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새 이제 와서 이제 4년 정도 지나니까 슬쩍 얘기를 꺼내봐요, 눈치 보면서. 아버지 그거 좋아했던 그거 새우네 하면 그래 좋아했지 하면서 미소를 좀 짓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는 그 망각에서 기억 단계로 가고 좋은 추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생각이 아니, 박 변호사 말이 맞는 게요. 제가 우울증 환자를 20년 동안 지켜봤는데 공통점이 다 기억력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을 하니까 우울한 거야. 그러니까 홍님이 형은 머리가 나쁘니까 우울증이 안 걸릴 거예요. 남자가 생각하는 기억하고 아내가 생각하는 기억이 틀린 것 같아요. 얼마 전 일이에요. 이제 아내가 왔으니까 나는 늘 아내한테 12년 동안 못 해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못 해준 것만. 물론 잘해준 것도 많지. 그런데 잘해준 건 생각이 안 나고 못 해준 것만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별이가 이제 뒤에 앉아 있었고 운전하면서 자기야 다시 태어나면 누구랑 결혼할까? 나랑 다시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이렇게 있다가 응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내가 그랬어요. 왜? 난 의외의 답변이잖아요. 12년 살았으면 이제 됐으니까. 내가 물어봤어. 아직도 내가 좋아? 응, 좋아. 뭐가 좋아? 그러니까 다 잘해주잖아. 자기 같은 사람이 어딨어. 그렇게 던지길래 그러니까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래. 그래서 별이 이제 아내가 별이한테 돌아서 별아. 그러니까 엄마가 늘 어떤 남자를 만나라고 얘기하니 그러니까 별이가 아빠 같은 남자. 어머. 아, 진짜. 별이가 걱정이다. 그래서 뭐라 하면서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도 필요 없고 돈 많이 버는 사람도 필요 없고 아빠 같이 다정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라고 엄마가 그랬어. 딱 그 얘기 듣는 순간 잘 살았구나. 오늘부로 내가 정말 우리 아내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다 끊어야겠다. 다 끊어야 되겠다. 진짜 내가 끊어야 되겠다. 이제는 다 끊고 정말 마음 먹고 딱 이제 놀러 갔다 오면서 딱 했는데 야 이게 3일 갔더라.
지방에 갔을 때 했는데 서울 오니까 바뀌어요. 갔다 오는데 3일을 간 이유가 3일을 간 이유가 갔다 오니까 집에 이제 문을 이제 집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탁 타고 딱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시원해. 여름 되게 더웠잖아요. 네. 너무 시원한 거야 집이. 아니 집에 아무도 없는데 마을에 에어컨을 켜놓고 간 거예요. 막 화가 이 아내의 그 사랑이 그 에어컨 때문에 우와 3일 동안 막 이 전기세 생각하면 막 올라오는데 이게 여기까지 올랐어요. 여기까지 올랐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아는 거야.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러면서 포도를 씻어서 딱 갖다 주더라고. 아 그러게 말이야 에어컨을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하나만 켰으니까 다행이야. 선생님이 그 사랑했던 그 기억이 선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전 아내 집 만난 지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한 50년 더 살겠죠. 네. 그게 이제 25년 정말 열심히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기억이 저희는 그래요. 네, 정말 너무 열심히 잘 사랑하면서 아내가 예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지금 원래도 예뻤어요. 굉장히 미인이었고 학교 퀸카였고. 그래 퀸카였고. 근데 지금은 더 예쁜 이유가 그 25년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 기억, 이 아내를 보면은 그 25년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아니 싸운 적 없어요? 이혼할 생각 안 해봤어요? 싸운 적도 있죠. 싸운 적도 많고 그렇죠. 그런데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할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기억은 분명히 선물인 게 아이들이 분명히 이제 7살 때부터 이제 우리 어른 아빠 엄마하고의 삶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그전엔 잘 기억 못 하더라도 그러면 한 사춘기 오는 한 13세, 14세 약 한 7, 8년간 부모와의 그 사랑하는 부대끼는 삶을 기억하고 그 기억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딱 순간적으로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이 7년에 우리 부부가 아이들이 기억하고 평생을 살아갈 이 7년에 최선을 다하자. 원동력이 되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장경동 목사님보다 더하고 몇 살이에요? 12살이래요. 12살? 네. 우리 부부도 그렇게 살았는데 3년 뒤면 가출해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